지금부터는 항등식을 시작으로 나머지 정리, 인수 정리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. 우리 항등식이 뭐였냐면 미지수에 아무값이나 대입을 해도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항등식에는 엄청 특이한 성질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항에 좌변에 있는 개수랑 우변에 있는 개수가 같다라는 성격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항등식에 모르는 개수가 있다면 그 모르는 개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? 좌변에 있는 개수랑 우변에 있는 수가 같으니까. 따라서 좌변에 있는 개수와 우변에 있는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모르는 개수를 알아내는 걸 우리는 개수비교법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르는 개수를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했었어요. 그럼 이런 방법만 있느냐? 아니었어요.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어떤 항등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만약에 여기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. 그러면 우리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지 않은 항을 0으로 만드는 수치를 대입한다면 그러면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해서 이 미정계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항등식이 나오면 꼭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개수를 두 가지 방법,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구해줘야 될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항등식이다라고 알려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말로 이게 항등식임을 알려주는 문구가 있어요. 항등식임을 알려주는 문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첫 번째, 가장 쉬운 거, x에 대한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x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많이들 안 배우고 넘어가는데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만약에 나눗셈식이 나오면 요 나눗셈식을 검산식이라고 기억하죠. 검산식으로 바꾸면 요거는 그런 문구가 없어도 항상 항등식이다.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 항등식이네. 그럼 뭐 물어볼 거야? 미정계수 물어보겠지. 그러면 수치대입법, 개수비교법으로 미정계수 구해주면 됩니다. 그런데 항등식임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도 나눗셈식이 나온다면 그걸 꼭 검산식으로 만들고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모르는 개수를 수치대입법, 개수비교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.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. 하필이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.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. fx라는 식을 1차식, 그러니까 x-a로 나눴을 때 요 표현을 우리 검산식으로 해봅시다. 그럼 나눠지는 식 fx는 나누는 식 x-a 곱하기 몫을 쓸 거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쓰겠네요. 그때 우리 요거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. 항등식이라서 미정계수가 존재할 거다. 그럼 우리 여기는 계수 안 닫히면 여기랑 여기 모르는 계수가 포함되겠죠?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뭘 물어보냐? 이때 나머지를 물어봅니다. 그럼 이 나머지가 개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. 그런데 하필이면 나눈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예요. 그러니까 바로 미정계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그러면 요거 우리 앞에서 배운 네모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꼴 아닙니까?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르는 개수가 없는 요 항이 이퀄 0이 되는 요항 이퀄 0이 되는 수치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x-a가 0이 되는 즉 x를 a라는 수치를 대입한다.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a는 여기에 대입하는 겁니다. 요게 0이 돼버리고 그럼 나머지 상수항 b가 된다. 따라서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 그 1차식 이퀄 0이 되는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나머지를 구해준다. 어떤 방법으로? 수치대입법으로 나머지를 구해준다. 이런 과정이 될 것이에요.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나온 거예요. 또 특이한 케이스 한번 살펴봅시다. 하필이면 이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처럼 fx를 누군가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
요것도 나눗셈식이니까 검산식으로 써야겠죠. 그럼 요거 검산식으로 쓴다면 fx는 네모 곱하기 몫이 되겠고 나머지가 0. 따라서 선생님이 요거 안 쓰고 요렇게만 써볼게요. 그러면 fx는 네모 곱하기 몫 이렇게 될 건데 이 모양이 마치 뭐와 같냐? 네모와 무언가가 곱해져 있다. 그러면 이 fx를 인수분해한 것과 모양이 똑같다. 따라서 우리 인수분해할 때 나머지가 0인 걸 사용할 겁니다. 그럼 우리 나머지 어떻게 구했었냐면 나눠주는 식 요거 이퀄 0이 되는 값 요거 이퀄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나누는 식 이퀄 0이 되는 값 요 값을 a라고 해볼까요? 그러면 a를 만약에 x에 넣었을 때 0이 된다면 요거 나머지니까 0이 된다면 그러면 fx는 x-a 곱하기 무엇으로 쓸 수 있는 거네요. 따라서 인수분해할 때 대입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이렇게 인수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인수정리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처음 선생님이 항등식은 개수를 비교하고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미정개수를 알아낼 수 있으니 항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미정개수 물어보겠네. 아무거나 개수 물어보겠네. 그럼 둘 중에 하나 방법으로 써야지. 그런데 그런 항등식임을 알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다.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. 뭐뭐에 관계없이 식을 성립한다. 이런 문구가 있겠고 나눗셈식이 나온다면 요거를 꼭 검산식으로 바꿔서 이게 항등식임을 이용하자. 그래서 모르는 개수를 알아보자. 그 중에 하나가 나누는 식이 1차식인 경우 그걸 검산식으로 썼더니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보통 나머지를 많이 물어보더라. 그때 수치 대입법으로 요로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수치 대입법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고 그런 나머지가 0이 되는 값이 인수가 된다는 게 인수 정리가 되겠습니다.